사람이 드문 골목 안쪽의 작은 카페, 창가자리. 강하기와 남다름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회사가 아닌 곳에서 마주 앉았다. 낮은 조명 아래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어색함과 설렘이 동시에 감돌았다. 강하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평소와 다르게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만큼은 절대 티내지 마. 위험하니까. 단호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다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여왔다. 지켜야 할 게 이렇게나 많은 사랑이라니.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회사에서는 철저히 대표와 신입사원,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고 회의 시간에는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듯 대했다. 그러나 그 완벽한 무심함 뒤편에서는 몰래 오가는 메시지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다. 지금 뭐해? 보고서 쓰는 중이요, 대표님. 밥은? 아직요. 대표님은요? 짧고 무뚝뚝한 문장들이었지만 남다름은 휴대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야근이 길어지는 밤이면 어김없이 강하기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어느새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다. 새로 합류한다는 외부 컨설턴트가 대표실로 들어서는 순간 강하기의 표정이 처음 보는 방식으로 굳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복도를 울렸고 시크한 트렌치코트 차림의 여자가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짙은 갈색 머리를 하나로 묶은 도도한 눈매의 여자. 그녀는 낯선 곳이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오랜만이야, 하기야. 이름은 연우. 강하기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유학을 떠나며 헤어졌던 그러나 강하기의 젊은 날 가장 뜨거웠던 기억 속 사람. 그녀는 이제 글로벌 패션 컨설팅 펌의 실력자가 되어 아펠로와 SE물산 양쪽 모두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회사라서. 연우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지만 강하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옛 감정이 아직 채 정리되지 않은 듯한 미련이 스쳤다. 강하기는 애써 사무적인 얼굴을 유지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는 것을 알아챈 사람은 이 자리에 없었다. 문제는 연우가 유독 남다름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회의 중에도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도 그녀의 시선은 은근히 남다름을 따라다녔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날카롭고 집요한 눈빛이었다. 남다름 씨였죠? 하기가 아니 대표님이 요즘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연우가 지나가듯 던진 말에 남다름은 순간 얼어붙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로 넘겼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저 사람 뭘 알고 하는 말이지? 그날 저녁 연우는 강하기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문을 닫고 단둘이 남은 공간에서 그녀는 예전처럼 편안하게 소파에 걸터 앉았다. 너 그 신입사원한테 마음 있지? 직설적인 질문에 강하기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다.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표정에서 답이 드러난 뒤였다. 연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 유학 갈 때 너 이런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줬는데. 그 말 속에 담긴 미묘한 질투와 아쉬움을 강하기도 느끼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애써 화제를 돌렸지만 연우의 시선은 좀처럼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같은 시각 회사 내부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남다름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중요 보고서 파일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당황한 그녀가 부서 전체를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보안팀에서 확인한 CCTV 영상에는 늦은 밤 마케팅팀 자료실에서 DIY 키트 상자 하나가 누군가에 의해 몰래 반출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다. 강하기는 즉시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 남다름은 자발적으로 조사에 뛰어들어 서혜수의 과거 업무 기록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했다. 파고들수록 이상한 정황들이 눈에 밟혔다. 중요한 미팅이 있던 날마다 자리를 비웠던 기록, 유독 잦았던 외부 통화, 그리고 몇몇 프로젝트 파일에 남아있는 접근 시각의 미묘한 어긋남. 정작 서혜수 본인은 태연했다. 남다름이 은근히 떠보듯 질문을 던져도 그녀는 능숙하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겼다.
하지만 그 능숙함이 오히려 더 수상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남다름의 의심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편 이찬은 스캔들 이후 애써 남다름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우연히 마주친 복도에서 그는 평소와 다른 그녀의 분위기를 눈치챘다. 요즘 표정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괜찮은 거 맞아? 남다름은 순간 얼어붙었다.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이찬의 눈빛에 스치는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그날 밤 야근을 마친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옥상에서 마주쳤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 도시의 불빛만이 저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강아기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남다름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번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란히 서서 그 온기를 나눴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옥상 문틈 사이 어둠 속에서 연우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무너지지도 그렇다고 태어나지도 않은 복잡하게 얽힌 감정 그 자체였다. 오랫동안 정리했다고 믿었던 마음이 그 짧은 장면 하나로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연우는 남다름을 따로 불러냈다. 회사 근처 조용한 라운지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남다름 씨, 요즘 대표님과 너무 가까운 거 아냐? 가볍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날이 서 있었다. 남다름은 애써 침착하게 답했다. 업무적으로 그런 거예요. 연우는 피식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 사람 대학 때부터 봐왔어. 저렇게 신경 쓰는 얼굴, 나한테도 안 보여줬던 얼굴이야.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질투와 씁쓸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남다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역시 두 사람 그런 사이였구나. 불안이 스멀스멀 밀려왔다. 같은 시각 강아기는 연우를 대표실로 불러 명확히 선을 그었다. 연우야, 지금은 예전 같은 사이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어. 단호한 그의 말에 연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으며 받아쳤다. 누가 뭐래? 그냥 옛 동료로서 걱정하는 거지. 근데 하기야, 너 그 앤 좀 위험해 보여. 이찬이랑 스캔들 난 지 얼마나 됐다고. 강아기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스파이 조사는 그날 오후 본격적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남다름이 서예수의 컴퓨터에서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하고 강아기와 함께 열어보는 순간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서예수가 S이물산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 그리고 아펠로의 핵심 기획안이 유출된 정황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강아기는 즉시 서예수를 호출했고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다. 서예수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긴장이 채 가시지 않은 저녁, 남다름은 강아기와 단둘이 남은 사무실에서 그동안 담아두었던 마음을 꺼냈다. 대표님, 저 이찬 오빠 때문에 회사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대표님 때문에 남고 싶어요. 강아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낮게 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더 위험해. 그러나 그 다정한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다. 연우가 예고 없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다. 두 사람의 잡은 손을 정확히 목격한 그녀의 얼굴이 잠시 하얗게 굳었다. 이제 확실히 알겠네. 연우는 낮게 중얼거리며 몸을 돌렸다. 문을 닫고 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이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다. 강아기가 다급히 그녀를 따라 나섰다. 연우야, 잠깐. 복도 끝에서 붙잡힌 연우는 뒤돌아서서 애써 웃었지만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어려 있었다. 괜찮아. 나 원래 이런 거 잘 넘겨. 근데 솔직히 조금 아프긴 하다. 그녀는 그렇게 담담히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감출 수 없었다. 강아기는 미안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이찬은 우연히 사내 메신저 알림을 보다가 강아기와 남다름 사이에 심상치 않은 대화 몇 마디를 목격하고 말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설마. 확신하지 못한 채로 그러나 어딘가 짐작이 가는 얼굴로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한편 연우는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남다름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질투가 아닌 어딘가 씁쓸한 조언이었다. 강학이 대표가 예전에도 나한테 비슷하게 잘해줬어. 근데 결국은 일이 먼저인 사람이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남다름의 얼굴이 굳었다. 위로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아직 남은 미련이 섞인 말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회사를 떠나기 전 서예수는 짐을 정리하다 말고 남다름을 조용히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서예수는 미련 없이 사무실을 걸어나갔다. 남다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강아기의 표정 역시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옛사랑의 그림자와 새로운 위기가 동시에 들이온 밤, 아펠로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